북쪽 조깅로고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7월 15일 월요일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바로 접해 있는 게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바로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계속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과 또 태프트 27대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 간에 1912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그 당시에 26대 대통령을 했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을 하던 시절은. 그 다음에 태프트 역시 후계자였으니까 공화당이었는데요. 자, 그 1912년에 이제 두 사람이 겨룰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27대 대통령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출마하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당한 진보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표가 갈려버렸습니다. 공화당의 표가 분산이 된 거죠. 현직 대통령인 태프트의 그 공화당 표와 전직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의 표로 갈려 분산이 돼버리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반대당이었던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제28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렸었습니다. 전직도 아니고 현직도 아니고 새로운 제3의 인물인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제28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렸었습니다. 그게 1912년 대통령 선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드로 윌슨이 8년 동안 민주당으로 28대 대통령을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었는데요. 1919년 초에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우리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1919년 그 3월 그 당시에는 4일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시점이니까 3.1운동 직후입니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4일에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임기가 그런 끝난 상황이었었는데요. 우드로 윌슨이 아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4사람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 다시 말씀드리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4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어도 루즈벨트는 또 1918년에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1918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임기가 1912년에 당선돼서 1913년 3월에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8년 동안 했으니까 1921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아까 1919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 임기가 1913년 3월부터 1921년 3월까지 8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1년 전인 19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 또다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보다 한 해 앞선 1919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었습니다. 여하튼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부터 112년 전인 1912년 타이타니고가 침몰됐던 연도이기도 한데요. 1912년에 바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에 독일계 청년이 쏜 충탄을 가슴에 맞았지만 이 가슴 안에 양복 안주머니에
50쪽짜리의 연설문이 들어있어서 종이가 빳빳하니까 그 위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중상은 피하고 경상을 입은 데 그쳐가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연설을 계속 마무리해서 총 90분간의 연설을 마쳤었고요. 연설 끝나고 연단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 말로 총알 하나로 나를 죽이려 하다니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틀 전에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이 관통을 했는데요. 그 장소가 펜실베이니아주의 버틀러 카운티에서 발생이 됐고 20대 청년이 백인 청년 그리고 공화당원인 그 20대 백인 청년이 총을 쐈는데 현장에서 그 백인 청년 용의자는 사살됐었는데요. 하여튼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도 총알이 여기를 통과를 했는데도 피가 흐르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어가지고 인상적인 모습을 남겨서 더더욱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박 업체들이 전망하기를 그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60%로 봤는데 이 총격 피격 사건 이후에는 70%로 10% 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시어도 루즈벨트가 5번째 피격이 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1932년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당숙이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촌 조카 관계, 친족 관계인데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즉 당숙은 공화당으로 당선된 거고 오촌 조카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요. 미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에 사선된 인물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이 또 총격을 받았는데요. 그건 임기가 시작되기 17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피격이 됐습니다. 그게 1932년에 초선, 1936년 재선, 1940년 3선, 1944년 4선까지 미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사선된 대통령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1932년에 초선이 되고 33년 3월 4일에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보다 17일 앞선 1933년 2월 15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하다가 총격을 받았는데 무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6번째 이제 총격을 받은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재선이 됐던 1936년 재선이 되고 1937년 1월 20일에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초창기부터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초선 임기를 했던 시기까지는 미국의 대통령 취임 날짜가 3월 4일이었습니다. 3월 4일. 반면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시작된 1937년 1월 20일부터는 대통령 취임 월이 1월 2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건국 초창기부터 중반까지는 대통령 취임 일자가 3월 4일이었지만 1937년 1월 20일부터는 취임 일자가 1월 20일로 당겨졌고 현재도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시기가 1월 20일이죠. 그래서 현재의 미국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2025년 1월 20일 정오입니다. 정오까지입니다. 미국은 정오에 1월 20일 정오에 전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성경 위에다 바이블 위에다 취임 선서를 정오 직전에 하고요. 정오를 기준으로 정오에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1월 20일 정오까지고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25년 1월 20일 정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하튼 자, 그 과거에 건국 초창기와 중반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 날짜가 3월 4일이었는데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시작된 1937년 1월 20일부터는 취임 날짜가 1월 20일로 2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자, 여하튼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선 임기가 시작되기 17일 전인 1933년 2월 15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하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지만 무사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피격된 인물이고요. 7번째가 누구냐? 후임자였던 바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입니다. 해리 트루만은 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 된 시점에 사망을 하죠.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태쿰스 저주와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자, 1945년 1월 20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의 사선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로부터 약 석 달 후인 1945년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해가지고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리 트루만이 7번째 피격된 인물인데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1950년 11월 1일에 미국의 백악관, 워싱턴 DC 백악관의 맞은편에 영빈관이 있었습니다. 영빈관에서 총격을 받았는데 무사했었습니다. 자, 백악관 안에 영빈관이 있는 게 아니라 백악관 맞은편, 백악관 밖에가 영빈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셨을 때도 그 영빈관에서 투숙을 하셨었죠. 백악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시설인데 그곳에서 1950년 11월 1일에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피격이 됐지만 무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됐습니다. 즉 전임 대통령이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4번씩이나 해버리다 보니까 독재를 한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됐던 거죠. 원래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 임기를 2번 하는 게 관행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부터 1797년까지 4년 임기를 2번 해서 총 8년만 하고 국민들이 계속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안고 물러났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4년 임기를 2번까지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 관행을 깬 인물이 바로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래서 4번이나 대통령을 했는데 그게 독재라는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후임자였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 아예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이제는 관행이 아예 헌법에 명문화된 겁니다. 수정헌법 2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사전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 중에 유고가 됐을 때는 자녀 임기가 절반 이상이 남았다. 즉 4년 임기 중에 2년이죠. 절반인 2년 이상 자녀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자녀 임기를 이제 직무 수행한 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한 번만 출마할 수 있고 반면에 대통령이 유고됐고 자녀 임기가 2년 미만이 남았다. 그러면 그 자녀 임기를 2년 미만의 자녀 임기를 수행한 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2번 나갈 수 있다라고 수정헌법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수정헌법을 바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1947년에 그걸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통과시켰는데요. 그게 이제 발효되려면 미국이 연방 국가이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 48개 주, 그 당시에는 48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주와 알래스카주가 1959년에 미국 연방에 독립된 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즉 1959년에 하와이주가 알래스카주가 미국의 49번째 주, 하와이주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됐었던 게 1959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수정헌법이 발효된 1951년에 발효된 그 시점에는 연방에 가입된 주가 48개 주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48개 주에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연방국가의 특성상 그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되려면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국회의원 3분의 2씩만 찬성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주 연방 48개 주 각 주의 의회에서 이제 비준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주에서 비준해야 되는 게 아니라 48개 주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주니까 48개 주 중에 36개 주 이상인 거죠. 48개 주에서 4분의 3이니까 36개 주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해줘야 그게 가결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결받는데 4년이 소요돼서 그 수정헌법 22조는 1951년 2월 27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4년 임기를 2번까지밖에 못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희생자가 바로 그 시어도 루즈벨트 해리 트루만 7번째인가? 여하튼 해리 트루만이 그러게 피격됐는데 1950년 11월 1일에 피격됐는데 워싱턴 DC 백악관 맞은편 영빈관에서 총격을 받았지만 무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격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최연소 당선 대통령 43세 당선된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1960년에 그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43세 최연소에 당선이 되고 61년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되고 임기를 2년 10개월 정도 하다가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그 당시에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요. 그 장면이 결국 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피격될 때 뚜껑이 없는 무게차를 타고 부인 제클린 여사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그 근처에 창고 6층 높이의 창고에서 조준 사격을 한 오스월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한 장면이 미국의 이제 전 TV에 방송이 돼가지고 미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충격, 오열을 받게 만든 게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피격입니다. 자,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때 암살범 오스월드가 소련 추종자였습니다. 구소련 추종자였는데요. 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쿠바의 피그스만 침공 작전을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를 통해서 주도를 해가지고 소련의 위성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쿠바에 이제 침공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1962년 10월에 바로 인류의 그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아마겟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 핵전쟁 위기 상황이 1962년 10월이었는데요. 그 당시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 후르시초프와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간에 수많은 서신 교환을 통해서 결국 핵전쟁을 막았었던 거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왜 그랬었냐면 다 아시다시피 소련이
미국 바로 코앞에 있는 카리브해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수많은 물자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니까 미국의 함정들이 쿠바 해안을 다 봉쇄를 했죠. 그래서 미사일 기지 건설 자재들이 들어가는 것을 검문 검색하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양국 간에 미소 간의 충돌 직전까지 가가지고 핵전쟁 위기까지 고조됐었는데요. 결국은 소련이 항복을 했죠. 결국은 쿠바에 건설하고 있었던 핵미사일 기지를 다 철수시켜서 결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승리를 한 게 된 건데요. 그게 바로 196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인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소련 추종자였던 그 오스월드의 총탄을 맞고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이 암살이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소련 추종자가 그 1년 1개월 전 상황인 1962년 10월에 그 쿠바 핵미사일 기지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그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희생자가 누구냐? 바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입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1974년 8월 9일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고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8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듬해인 1975년 9월 5일과 9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바로 제럴드 포드 제38대 대통령이 피격이 됐습니다. 자, 그거 관련해서 장소가 어디냐면 1975년 9월 5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암살범이 총기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경호원이 그것을 막아내서 총 자체가 발사가 안 됐었던 건데요. 반면에 17일 후인 1975년 9월 22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총이 발사가 됐는데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 제38대 대통령은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바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1월 20일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한 지 딱 70일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인 1981년 3월 30일에 바로 수도 워싱턴 DC 힐튼 호텔 앞에서 피격당했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 방탄차에 타다가 그 암살범이 힝클리입니다. 정신질환자인 힝클리가 쏜 총알이 바로 대통령 방탄 차량에 탑승하려는 로널드 레이건을 직격을 한 건 아니고 방탄 차량에 튕겨져 나온 총알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급히 근처 병원에 후송이 돼가지고 살아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힝클리라는 그 정신질환자는 어떤 진술을 했냐면 자기가 현직 대통령인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피격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가 자신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피격을 했다, 총격을 가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인 거죠. 그 정신질환자 힝클리가 레이건 대통령을 피격하고 나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진술하기를 자기가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현직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총격을 가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조디 포스터가 자기에게 관심을 표명할 것 같다, 내지는 프로포즈를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총격을 가했다라고 정신질환자 같은 그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은 피격 당했지만은 살아났는데요. 그때 수술 받을 때 했던 또 말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영화배우 출신이고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까지 역임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한 59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주연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분이 수술 받을 때 의사들한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 모두 공화당원이길 바랍니다.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 대통령이다 보니까 만약에 반대당인 민주당 소속인 의료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공화당 대통령을 안 좋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농담으로 의료진 여러분들 모두가 공화당원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분이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여기까지가 11명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2000년에 43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듬해인 2001년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이 되고 그해 9월 11일에 사상 최악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인 9.11 테러가 발생이 됐고요. 2005년도에 야외에서 정치 연설을 하다가 수류탄 공격을 받았는데 30m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 전방 30m 앞에 수류탄이 투척이 됐는데 다행히 불발탄이었습니다. 불발탄. 그래서 이것도 암살 시도라고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째 피격이 됐는데 무사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미국의 1789년에 취임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4년 현직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대에 걸친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45명입니다. 왜냐하면 22대와 24대를 띄엄띄엄 징검다리 임기로 대통령을 2번 했던 분이 그로버 클리브랜드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하면서 2대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연임이 될 경우에는 한 대를 그냥 사용하는 거죠. 4년 임기를 2번 했다 할지라도 또 처음에 4년과 나중에 4년은 하나의 대로 봅니다. 그래서 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했어도 전체적으로 그걸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띄엄띄엄해서 징검다리식으로 임기 4년을 나눠 가지고 총 2번을 하면 징검다리 임기죠. 그 유일한 경우가 22대와 24대 띄엄띄엄 2번 했던 민주당으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1884년에 22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1892년에 제24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임기를 띄엄띄엄 2번 했는데요. 자, 그래서 조 바이든 한 사람이 2대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에서 총 대통령이 45명이 배출됐는데요. 그 중에 총격을 받았던 피격됐던 대통령이 12명인데 그 중에 암살됐던 게 바로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암살 시도는 12명이 당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암살이 됐으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총 45명의 대통령 중에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게 12명이면 결국 4분의 1이 암살 시도가 된 거고 그 암살 시도가 됐던 12명 중에 암살이 이루어진 경우가 4명이니까 또 확률이 3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피격됐던 12명을 말씀드렸고 이 안에는 4명의 사망자가 있었죠. 사망자. 나머지 8명은 미수로 그쳤지만 4명은 기수 범행이 완료가 된 거죠. 성공이 된 거죠. 그 4명이 바로 누구냐? 1960년에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880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또 세 번째가 1900년에 재선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그 다음에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이상 네 사람은 실제 암살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 암살이 이루어진 케이스 총 12명의 대통령이 피격됐는데 그 중에 4명이 암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네 분이 바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쿰스의 저주는 이 피격돼서 암살이 이루어진 네 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병으로 돌아가신 추가 병사자 3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된 인물은 총 7명입니다. 7명.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격 암살 시도 12사람의 대통령 중에 전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시절에만 암살 시도된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피격된 케이스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빠뜨린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까 아들 부시 대통령, 즉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11번째 케이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이틀 전 2024년 7월 13일에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총격을 받아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이 돼서 대통령 피격된 12번째 케이스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12명 중에 실제 암살이 이루어진 경우가 4명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실제 암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암살이 이루어진 이 네 분이 바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되고, 또 테쿰스의 저주는 이 네 분뿐만 아니라 병으로 돌아가신 3사람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7명이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테쿰스의 저주가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촬영한 시간은 한 1시간 14분 촬영했는데요. 자, 테쿰스의 저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13년 9월 5일입니다. 그건 바로 미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상황인데요. 자, 미국의 독립전쟁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1일까지 약 8년 동안 전개됐던 게 미국의 승리로 끝났던,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게 미국의 독립전쟁인데요. 그게 끝나고 한 30년이 지나서 1812년 6월부터 1815년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전개된 게 미영전쟁인데요. 그럼 왜 미영전쟁이 발생됐는지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테쿰스의 저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전쟁이 발생된 이유는 그 1812년부터 1815년 상황은 바로 유럽 대륙에서는 나폴레옹이 이제 천천히 쇠락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쇠락하기 전에 전성기였던 그 시절에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의 프랑스에 대항하는 유럽 열강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어제가 프랑스 대혁명 발발 235주년이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에 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해서 유럽 열강들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폴레옹에게 대항을 했던 건데요. 그게 이른바 대프랑스 동맹이고 주도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격돌하는 그러한 형국인데요. 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게 얘기하기를 유럽의 어떤 국가도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응징하겠다. 그런데 그걸 위반한 나라가 있었죠. 러시아죠.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 갔지만 실패했다라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유럽의 어떤 나라도 프랑스와 무역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놨죠. 그런데 그걸 위반한 나라가 있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프랑스와 거래를 했었죠. 그래서 영국은 해상 봉쇄령을 위반한
그러니까 프랑스가 발동한 대륙봉쇄령을 위반한 게 바로 러시아고,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응징한 게 러시아 원정인데 러시아 원정은 프랑스의 실패로 끝났고요. 반대로 그 프랑스의 대륙봉쇄령에 대항해서 영국이 발동한 게 해상봉쇄령인데요. 영국이 뭐라고 했냐면 유럽의 어떤 나라든 프랑스와 무역거래를 하면 응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국의 해상봉쇄령을 위반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프랑스와 무역거래를 하니까 영국이 미국의 그 무역선들을 납포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강탈을 하고 선원을 구금하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은 영국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우린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지 30년 됐는데 이제 또 한 번 제2의 미국 독립전쟁을 해야겠다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영국에 대하여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게 1812년 6월이고요. 그로부터 약 2년 반 정도 미영전쟁이 전개되는데요. 그게 한창 전개되던 도중에 1813년 9월 5일에 캐나다 온타리오 5대5 중에 온타리오 주변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테임즈 전투, 그 미영 전쟁의 남부전선의 영웅이 바로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 앤드류 잭슨, 그분이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이 됐고, 오늘 피격됐던 12명의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2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미영 전쟁의 북부전선의 최대 격전지는 온타리오 주변의 테임즈 전투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제 테쿰스의 저주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테쿰스의 저주가 캐나다 온타리오 그곳에서 테임즈 전투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 미영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과 영국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미국과 싸우는 형국이었죠. 반면에 그보다 앞선 시점인, 그보다 대략 한 50년 앞선 시점, 그보다 50년 앞선 시점인 1763년에는 유럽 대륙에서는 7년 전쟁, 캐나다 지역에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프랑스와 영국 간의 싸움입니다. 유럽에서의 뭐 다른 국가들도 뭐 각각 가세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와 영국의 주도권 싸움이 유럽에서는 7년 전쟁, 같은 시기에 캐나다 지역에서는 캐나다의 지배권을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격돌했던 프렌치 인디언 전쟁인데요. 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미영 전쟁보다 한 50년 앞선 시점인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 동안 있었었죠. 자, 그래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결국은 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니까 명칭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와 인디언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프랑스와 인디언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영국과 싸웠다라는 뜻이 바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고, 유럽에서는 7년 전쟁입니다. 그 결과 프랑스가 패배하고 영국이 승리해서 캐나다에 대한 지배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 버린 게 바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결과인데요. 유럽에서는 7년 전쟁 결과이고, 결국 프랑스와 영국이 격돌했는데 영국이 승리, 프랑스가 패배했습니다. 그게 강화 조약이 체결된 게 176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캐나다에 대한 지배권을 프랑스가 영국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게 미영 전쟁보다 50년 앞선 시점이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50년 후에 바로 미영 전쟁이 발생됐는데, 그때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바로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50년 앞선 그 프렌치 인디언 전쟁 당시에는 인디언들이 프랑스 편을 들고 영국과 싸웠지만, 50년이 흐른 미영전쟁 당시에는 인디언들이 영국 편을 들고 미국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뭐 그런 세상인 거죠. 힘의 역학관계가. 여하튼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2년 반 동안 전개된 미영 전쟁에서 결국은 인디언과 영국이 한 편이 되고 미국과 싸웠는데요. 결국 미국이 승리를 했죠. 미국은 독립전쟁에 이어서 미영 전쟁에서도 이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들이 있었는데요. 인디언 중에서도 시오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습니다. 아주 무공이 출중했던 전설적인
전설적인 영웅이었는데요. 그 태쿰새가 정말 전설적인, 우리 영화 중에 라스트 모히칸이라는 영화에도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잘 그려졌는데요. 뭐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시오니족의 주장 태쿰새는 용맹이 무공이 출중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화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의 총탄을 맞고 시오니족의 주장 태쿰새가 전사를 합니다. 그때 전사할 때 태쿰새라는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이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걸 제목이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영국과 인디언의 연합국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 그때 인디언의 시오니족의 주장 태쿰새를 사살을 했는데요. 그게 시점이 1813년 9월 5일 온타리오 근처에, 온타리오 5대5 중에 온타리오호 근처의 테임즈 전투입니다. 테임즈 전투에서 1813년 9월 5일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태쿰새를 사살하니까 장렬히 전사하면서 태쿰새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악담을 뭐라고 했냐? 잘 들어두시죠.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쿰새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는데요. 그게 7명 연속 적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던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격 피격을 당했던 12명 중에 4명이 암살됐었는데 그 4명을 포함해서 추가로 3명은 병으로 죽는 추가 3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총 7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태쿰새의 저주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7명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아까 총격 피격됐던 12명 중에 4명이 사망됐지 않습니까? 암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4사람은 아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반면에 병으로 죽어서 임기를 못 채웠던 3명이 이제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저주의 말을 남긴 게 1813년 9월 5일인데요. 그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바로 미영전쟁 당시에 태쿰새를 사살했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미영전쟁의 남부전선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됐듯이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온타리오 주변의 테임즈 전투의 영웅 윌리엄 해리슨이 태쿰새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자, 당선된 연도를 잘 주목해 주시죠.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죠. 1840년. 자, 1840년에 당선됩니다. 1840년은 1의 자리 수가 0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수가 4라는 짝수죠. 그 다음에 20년 간격이니까 그 다음에 1860년도 1의 자리 수가 0이고 10의 자리 수가 6이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되죠. 또 세 번째가 20년 후 188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자리가 수가 0이고 10의 자리 수가 8이라는 짝수죠. 그 다음에 또 20년 후인 1900년, 그때도 1의 자리 수가 0이고 10의 자리 수도 0이니까 짝수죠. 그 다음에 1920년도 마찬가지 1의 자리 수가 0, 10의 자리가 2라는 짝수. 그 다음에 1940년도 마찬가지 1의 자리 수가 0, 10의 자리가 4라는 짝수. 그 다음에 1960년도 마찬가지 1의 자리 수가 0, 10의 자리 수가 6이라는 짝수. 이처럼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테쿰스의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던